헬레 크레프츠 살인사건, 목재 분쇄기 속 시신. 1986년 가을에 비 오는 어두운 날, 헬레 크레프츠는 사설 탐정을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만남 직후 그녀는 실종되었고 잔혹한 시신 6.22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했으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며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밝혀냈을까요? 1986년 11월 18일 밤 코네티컷주 뉴타운 지역은 이례적인 겨울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운전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폭설과 비가 외곽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강풍은 나무를 쓰러뜨렸고 정전도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환경관리 직원들은 도로를 막고 있는 눈과 나뭇가지들을 치우느라 거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계속된 악천후는 주민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11월 20일 밤 11시 30분, 환경관리 직원인 조셉 하이는 자신의 근무구역인 뉴타운의 주요 도로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리버로드에서 하이는 불이 꺼진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U-홀 픽업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트럭 뒤편에 목재 분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이는 트럭 옆을 지나며 한 남자가 트럭 뒤편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는 손짓으로 하인에게 차량을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2시간 후인 새벽 5시 30분, 하인은 다시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전에 보았던 U-홀 트럭이 여전히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에 적재함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나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새벽에 나무를 자르다니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그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86년 12월 1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경찰서는 사설 탐정 키스 마요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헬레 크레프츠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마요에 따르면 헬레는 11월 19일 남편의 누나가 거주하는 인근 웨스트포트로 떠난 이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누나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이후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헬레의 차는 케네디 공항의 페남 항공사 직원 전용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헬레 크레프츠는 페남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습니다. 뉴타운 경찰에게 크레프츠 가족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헬레의 남편 리처드 크레프츠는 한때 뉴타운 경찰서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원칙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2월 2일 경찰은 리처드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헬레가 실종되기 전날 밤 매우 즐거운 모습이었으며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집에서 함께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 헬레가 큰 눈폭풍을 피하기 위해 웨스트포트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11월 19일 이후로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레의 이웃들과 지인들은 그녀가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던 반면 리처드는 다정하지 않고 바람기 있는 남편으로 유명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헬레의 실종 사건에 큰 긴급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일시적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헬레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전 헬레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리처드는 업무를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여성들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헬레와 리처드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헬레는 사설 탐정 키스 마요를 고용해 남편이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11월 18일 헬레는 비행 후 한 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는 갑자기 자녀들을 새벽 6시 30분에 깨우고 가정부인 던 마리 토마스와 함께 자신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헬레가 먼저 떠나 누나 집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족을 그곳에 데려다준 리처드는 하루 종일 사라졌다가 밤 7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아무도 헬레를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리처드는 헬레의 친구의 그녀가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덴마크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헬레가 친구와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반된 진술은 점점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헬레 크래프츠 실종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처럼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점점 더 끔찍한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헬레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비행 일정이 빽빽했으며 성격상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12월 1일 그녀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사설탐정 키스 마요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로 신문받은 사람 중 하나는 가정부던 마리 토마스였습니다. 그녀는 11월 19일과 그 이후 며칠 동안 일어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리처드가 그녀를 갑자기 깨워 그의 누나 집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헬레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리처드에게 계속해서 헬레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는 리처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부는 헬레가 실종된 후 처음으로 침실에 있던 카펫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리처드에게 이를 묻자 그는 카펫에 등유를 쏟아서 교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헬레의 집에서 대형 냉장고 하나가 사라졌고 리처드는 헬레 실종 직후 목재 분쇄기를 대여했습니다. 침실의 침대 시트에서는 매우 작은 혈흔 5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관계로 경찰은 이 혈흔이 O형 혈액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헬레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 크래프츠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헬레의 시신이나 그녀와 관련된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경관리 직원인 조셉 하인이 경찰서를 찾아와 11월 20일 새벽 3시 30분 한 남자가 목재 분쇄기를 트럭에 싣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매우 수상하게 여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하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조사 범위를 좁혀 조어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지는 않았지만 헬레의 실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첫 번째 수색 장소는 신선한 나무 조각이 흩어진 땅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수사관들은 금속 조각들, 헬레의 이름이 적힌 문서 조각, 작은 뼈 조각들, 2개의 사람 치아, 손톱, 피가 묻은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혈흔은 헬레와 같은 O형 혈액이었으며 머리카락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치아 중 하나는 헬레가 사용하던 보석이 박힌 치아였습니다. 경찰은 강 밑바닥에서 전기톱도 발견했는데 이 전기톱에는 머리카락과 헬레가 입었던 옷의 섬유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전기톱은 리처드 크래프츠가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처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헬레의 시신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그녀의 유해 일부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헬레의 실종은 리처드와의 침실에서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카펫을 제거하여 헬레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후 리처드는 며칠 전 구입한 대형 냉동고에 헬레의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부를 그의 누나 집으로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헬레의 시신을 절단한 후 냉동고에 다시 보관했습니다. 리처드는 목재 분쇄기를 대여한 후 한밤중에 눈보라 속에서 헬레의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 일부를 잘게 분쇄했지만 작은 뼈 조각과 머리카락, 치아 등을 남겼습니다. 또한 강에 전기톱을 버렸지만 이는 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리처드는 헬레가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그녀와 외도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철저히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11월 21일 배심원단은 8시간의 심의 끝에 리처드 크래프츠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헬레 크래프츠를 살해한 죄로 99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코네티컷 역사상 시신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